네, 어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자질 시비를 부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좀 때늦은 자진 사퇴로 인사파동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하지만 후폭풍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공천 실패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니 총선급이라 불리는 730 재보궐선거, 각 당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여야 전 의원들과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 하루 만에 바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임명 강행으로 가려고 하다가 정성근 후보자 자진 사퇴. 밤사이 무슨 일이,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현 정부, 현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이 이런 청와대와 정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부에 또 우리 새누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당청 관계도 그렇죠.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재보궐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인사 참사가, 지금 현재 인사가 만사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제적 망신을 당한 윤상용 씨 문제, 그 다음에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총리 문제, 그러더니 이제 또, 이번에 김명수, 이분 아주 표절 공장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문제까지 일어났는데, 이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되고, 사실은 테이블에 안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분,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 괜찮다, 좀 들어봐라 했다가 언론하고 야당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아마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총선 때문에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하는 거지, 총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보면, 대통령이 참 정부가 오만하다. 만약에 이 선거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임명하려고 하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거는 저는 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 수첩이 요즘 좀 고장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예. 어떻게 좀 덧붙일 말씀 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아주 신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야당이라든지 당내 비판 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 등이 국민들과 소통이 좌절되면서 이런 아주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당도 또 야당도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번 선거 같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표심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여야의 변화 또 청와대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그래서 갖습니다. 표심을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대통령이 오만하게 보이면 국민들이 야당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승리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오만의 행사가 계속됩니다. 왜 제가 이걸 오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거 국민 편에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과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국가를 잘 경영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대통령의 눈으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란 거는 6년 만에 인사수석실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인사수석실을 만들 생각을 하면서 이때까지 만든 중앙인사위원회는 왜 못 만드나, 그죠? 인사수석실 하나 가지고 이분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주 그냥 책임은 있지만 아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신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수석한 사람이 가서 과연 이 인사를 어떻게 대통령에 충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주고받고 논쟁하고 담론을 벌이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결론을 도달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도 자기 성찰하지 않는 야당, 오만한 야당, 이번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공천관에서도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권은희 그 전 수서경찰서 과장을 그런 조직의 내부의 어떤 내부 고발자를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진심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을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 성찰하지 않고 오만한 그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진정하게 대화해서 정말 담론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론을 이뤄가는 우리 정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어떤 비전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어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비판의 내용 등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정치가 대화가 실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참 안타까워 봅니다. 예, 잠시만요. 그러면 얘기를 한 김에 어차피 이제 총선 얘기, 아니 재보궐선거 얘기와 맞물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하나는 임명 강행.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 된다는 사람을 왜 자꾸 임명하라는 임명 강행. 그다음에 하나는 공천 강행. 네. 왜 공천 조선 안 되는 사람을 뭐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입니다만 어떤 게 더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임명 강행을 말씀하시겠죠? 아니 근데 인사 참사는요 국가의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데 국민에게 바로 직격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천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 당대표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람 심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이걸로 해서 이제 공천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당대표들은 물러나면 그만이에요. 잘못된 데 대해서 책임지면 그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인사 참사는 심각한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최소한 인사 수석실 6년 만에 만들고 이 수석을 임명할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좀 더 겸손하게 DJ 때 그랬잖아요. 중앙인사위원회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분이 그래도 인재는 널리 있었다 그러거든요. YS 정권 같은 경우에는 YS는 머리를 빌려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국민을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국민을 바라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떠냐면 나는 정말 사심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 예. 이게 이어서 창국이 10초 더 불려진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예, 더 말씀 여기까지 예. 하시고요. 저는 청와대의 그 이번 지금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 힘이 너무 큽니다.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너무 모습이 초라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바로 서야 청와대와 대등한 관계를 통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만약 새누리당이 실패를 할 경우 제가 과반수가 무너지고 정말 당이 국정 동반자로서 청와대와 동반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이제 더욱더 할 수 없게 됩니다. 현 정부의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국가가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 이번 전략공천 과정을 보면 야당이 오만합니다. 예.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야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 3년 반의 앞으로 국정 운영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고 오만이 지속되고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너무 위축된 힘이 지속된다. 근데 이렇게 봅니다. 친박의 서청원 의원님이 안 되시고 그래도 이제 약간 비박의 네. 김무성 대표가 됐잖아요. 당 대표가 되시자마자 바로 정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서청원 의원님보다 더 이분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갔다가 막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급수습을 했잖아요. 회의 중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인사 참사는 국민들이 직격탄으로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아직 마음문을 덜 열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예.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 수첩에서 나오는 인사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에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 야당에 대한 힘을 실어 주셔야 이것이 균형 잡힌 게 가지. 지금 현재 균형이 없어 알겠습니다. 깨졌습니다. 네. 제가 강승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하고 통화해서 어떤 변론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당대표 당선되고 첫 회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입장 등을 조율할 전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김무성 대표가 할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직 단순 시기상조라고 실수가 부르고요. 아니고요.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예. 이제 정말 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의 목소리와 함께 담아서 박 대통령에게 정말 제대로 진언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정부와 청와대는 일을 하고 국회는 견제를 해야 돼요. 비판을 하고 정부 여당도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러니까 정부가 늘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근 후보자의 문제는 진작에 결론을 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선거에 영향도 안 주는데 그 진작에 문제를 내는 것을 당이 목소리를,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얘기를 해야 돼서요. 두 분 아주 열띤 토론을 하시는데 또 지금 후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어제 그 김무성 대표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 얘기가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얘기부터 먼저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캠프 해단식에서 내일은 김포, 서산, 당진 가겠다. 재보선 현장에 뛰어들어서 반드시 과반 의석 얻겠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각오였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공동대표 최고위원회의에 앞으로 참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아예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주민들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각오가 엿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격전지 동작을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거가 초반이긴 합니다만 동작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에 좀 많은 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작을 여론조사 결과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경원 43.2, 기동민 15.0, 그 다음에 노회찬 12.8. 자, 이 세 후보 현재 상당히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는 양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동민, 노회찬 두 후보의 단일화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치부의 김웅래 기자가 이 지역을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그 김웅래 기자의 리포트 내용 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정의당 노회찬 모두 서울 동작을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후보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낙하산의 이미지를 지우고 주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나경원 후보는 엄마의 힘과 세심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 등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동작구를 강남 4구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끌어온 게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작에서 태어난 동작의 딸이 이제 엄마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어머니의 힘으로 그렇게 지역의 어려운 숙제들 해가겠습니다. 첫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는 기동민 후보는 박원순의 사람 대 이명박의 사람이라는 구도를 통해 나경원 후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나 후보는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시정 전문가인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작의 아주 수많은 그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제가 가장 그 동작 지역의 현안을 서울시와 소통하고 동작구청과 협업해서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적임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노회찬 후보는 낡은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거물인 정몽준 의원도 지역 발전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고 제1야당은 공천 파동으로 실망감만을 안겨줬다며 이제는 주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불의와 싸우고 또 우리 중산층 서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경쟁력이다. 이 밖에도 통합진보당 유선희 후보와
노동당 김종철 후보도 진보 진영의 승리를 다짐하며 골목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는 나경원 후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막판 야권 연대가 변수로 남아있어 선거 전의 열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명. 네, 동작을 나경원 후보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동작을 지금 그 모토로 해서 그 엄마의 힘, 또 동작의 여러 가지 숙제를 야무지게 그 나경원 의원이 참 야무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힘으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것을 동작 구민들에게 좀 설명하는데 동작 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두 후보를 합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또 야당이 습관적으로 그 후보 단일화라는 변수로 또 여론을 왜곡하고 뭐 일정 정도 예. 또 저희는 사기극이라까지 보는데 그런 또 단일화 또 그 사기극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같은 정치, 새로운 변화, 차세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등을 그 새롭게 좀 다듬고 비전을 제시할 그런 정치인들이 또 기회를 한번 가져서 서울에서 서울시장으로서 꿈을 꾸었던 그런 부분들을 동작을 무대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사실 그 나경원 후보는 그 최근에 당 옷도 이제 붉은색 옷을 입기보다는 그냥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간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관심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동작을에 대한 야당의 전략은 또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 나경원 후보 그 홍보 대사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 그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깨에 띠도 두르지 않고 글쎄 그 나경원에 대해서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겸손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동민 후보는 정말 공천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받고 있죠. 지도부의 지도력 부족으로 해서 특히 또 노회찬 진보가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진보가 제일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동민 후보는 보면 참 겸손합니다. 예. 겸손하고 제가 그 이렇게 언제나 이런 보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요. 정무부시장 할 때도 보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해보면 서울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역에 예산도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또 지역 업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동문 후보가 글쎄 진보 진영에서의 좀 양보만 해주면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진보 진영 양보라는 게 노회찬 후보 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노회찬 후보가 옛날에 우리 민주당에 양보해서 국회에 한번 하셨으니까 이참에 양보를 좀 하셔서 예. 기동민 후보가 이렇게 좀 당선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해석 의원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또 야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찌됐든 누구로 단일화되든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 여론조사가 되든 뭐 글쎄. 제가 노회찬 의원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 의원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현재 그 여론조사가 좀 바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도 바탕이 되지만 과거에 한번 노회찬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번 밀어드렸어요. 사실 민주정의당이나 이런 표 갖고는 당선되기 힘든 상황에서 하셨으면 이번에는 기동민 후보가 새로운 차세대 후보 아닙니까? 그 젊은 친구가 열심히 또 정무부시장 자격으로 또 성실하게 했고 이렇게 나왔으면 좀 밀어주셔서 예. 저는 충분히 그러면 동작을은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 측에서 이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염려하는 게 처음에 서울시장 과거 선거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렇게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말조심, 뭐 행동조심 이런 걸 좀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그 1억 원 피부가로 정말 사기당한 것이죠. 예.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 여론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선거였고요. 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지금 보면 동작 구민들과의 어떤 소통 교류를 통해서 진정한 그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려하는 것은 결국 또 이제 네거티브로 그 네거티브와 단일화라는 그 두 승부수로 예. 야권이 나경원을 의열할 것을 보고 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작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승부를 하려고 지금 아까 어떤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광 강사 다음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첫 그 공식 선거운동이라서요. 방금 전에 그 현장 화면이 좀 들어왔다는데요. 바로 광주 광산을입니다. 광산을 지역에 오늘 출마를 한 후보들이 각각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새누리당 후보죠. 송원기 후보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환기 후보요. 그리고 아마 기호 2번이겠죠. 권은희 후보도 지금 아침 출근길에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 바로 오늘 아침에 두 후보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 모습도 진보당의 후보도 오늘 공식 선거운동 들어갔죠. 네. 네, 지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단 각 정당의 후보들 모습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짧게 여기는 다음 질문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전략 공천을 한 지역인데 광주 광산을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의 한 사람이죠. 본인이 뭐 그걸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선을 통해서 기동민 후보를 비롯해서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도부가 상당히 공천에 대해서 좀 오만하게 잘못한 그런 부분에서 했지만 그러나 권은희 씨가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그렇게 폄하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성으로서 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첫 그 경찰의 문에서 수사과장이 됐고 이런 것은 상당히 그리고 또 본인 나름대로는 양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폄하돼서는 저는 안 된다. 본인도 그렇게 걱정을 했고 당에서도 다 걱정했는데 지도부의 잘못으로 그래 됐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표심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정치 불신에도 권은희 그 후보를 공천한 것은 더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위증 교사 논란이 있지만 정말 전직 그 경찰직이라는 게 상명하복의 그 아주 분명한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 야당과 연결돼서 그런 그 증언을 하고 그런 부분 등을 바로 또 공천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 부분은 정치 불신에도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두 사람 모두 이 선거 후보 등록일 이후에 부랴부랴 지역구가 좀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본인은 본인 투표를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저희 장민정 앵커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권이 없는 후보가 많이 있다고요? 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한 55명 후보들 가운데 9명, 16.4%가 투표권이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한번 볼까요? 네,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일이 선거일 22일 전이죠. 지난 8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막판까지 저울질을 하느라 공천 작업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죠. 네, 결국 주소를 이전하지 못한 후보들 지역 주민들에게 한 표를 읍소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게 생겼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서울 동작을에 나온 나경원 후보, 또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나온 이중효 후보가 이런 상황에 놓였죠. 새정치민주연합도 볼까요? 광주 광산을에 나온 권은희 후보, 경기 수원을에 나온 백혜련 후보가 뒤늦게 주소지를 옮겼지만 7월 8일 데드라인을 넘겨서 역시 투표권이 없다고 합니다.
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다가 서울 동작을로 바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는 8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턱걸이로 주소를 이전해서 겨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통합진보당 후보 2명, 무소속 후보 2명, 노동당 후보 1명이 투표권이 없다고 하네요. 후보, 유권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은 다 평소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오래 사시는 토백이들이십니다. 강순규 전 새누리당 의원, 전혜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